여러분 혹시 면접 볼 때 단점이 뭐예요? 이 질문 받아보셨어요? 이때 거의 국물처럼 나오는 답변이 있죠. 저는 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게 단점입니다. 하하. 맞아요. 어느새 완벽주의는 성공의 훈장이자 뭐랄까 되게 있어 보이는 자기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완벽주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결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 시작부터 문장이 아주 그냥 세죠. 이 책은요, 이렇게 도발적인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완벽주의에 대한 환상을 그냥 와장창 깨부수면서 시작해요. 아니, 혁신의 아이콘, 그 스티브 잡스조차 완벽주의라는 병에 시달렸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완벽주의를 숭배하게 된 걸까요? 이 완벽주의를 보는 시선이 과거랑 지금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졌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9세기만 해도요, 완벽주의는 거의 악마 같은 끔찍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여겨졌대요. 너세니엘 호손이나 에드거 앨런 포 같은 작가들 소설 보면 완벽에 집착하다가 결국 파멸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들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지. 이건 필요하기야. 심지어는 뭔가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약점이 됐잖아요. 와, 진짜 엄청난 인식의 변화죠. 자, 그럼 여러분의 완벽주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걸로 내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나 얘긴데? 하면서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자기 지향 완벽주의예요. 이건 뭐냐면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너 완벽해야 해 하고 요구하는 스타일인 거죠. 우리가 흔히 완벽주의자 하면 딱 떠올리는 바로 그 이미지. 내 안의 잔소리꾼이라고나 할까요? 이 유형은요, 스스로를 정말 끊임없이 압박해요.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막 엄청난 죄책감이랑 수치심에 시달리고요. 아예 완벽하게 못할 바엔 시작도 안 해 하면서 미루는 경우도 진짜 많죠.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빅토리아 펜들턴 선수처럼 와, 진짜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도 근데 왜 난 만족스럽지가 않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네, 바로 이 유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회부가 완벽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완벽을 기대할 거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진 유형이에요. 뭐랄까, 항상 주변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으려는 프로 눈치러 같은 느낌이죠. 이런 분들은요,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날 엄청 비난할 거야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나 불완전한 모습을 감추려고 어마어마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죠.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이 세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면서 끊임없이 잘했어라는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인지향 완벽주의입니다. 이건 완벽의 잣대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는 유형이에요. 별명을 붙이자면 까다로운 요구쟁이 대장 정도? 이 유형은 친구, 가족, 동료 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비현실적인 기준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엄청 비판적으로 변하고 화도 잘 내죠. 당연히 인간관계가 순탄할 리가 없겠죠. 아까 나왔던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완벽주의를 권력의 도구처럼 쓰면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완벽주의가 대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걸까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연구자들은 완벽주의를 그냥 좀 피곤한 성격 정도로 보지 않아요. 온갖 정신건강 문제의 뿌리가 되는 아주 근본적인 핵심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 좀 충격적이죠?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이나 불안으로, 타인지향은 대인관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런데 가장 파괴적인 건 바로 사회부가 완벽주의입니다. 절망감, 불안장애, 외로움, 그리고 특히 높은 자살 충동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괜히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연구를 보니까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자기 지향이랑 남들이 나한테 완벽을 기대한다고 믿는 사회부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야말로 폭탄이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 문제를 그냥 몇 배로 퐁튀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래도 이 빡센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완벽주의는 필수 아니야? 그쵸? 자, 이제부터 완벽주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그 거대한 착각을 한번 제대로 부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완벽을 추구해야 최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요, 연구가 밝혀낸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당신의 성공 확률을 떨어뜨리고 번아웃으로 직행하는 티켓이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완벽주의는요, 과도한 노력으로 사람을 그냥 지쳐 쓰러지게 만들어요. 또 실패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고 미루게 만들고요. 실수를 해도 거기서 배우지를 못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완벽하지 못할 바엔 다 망쳐버리겠어 하면서 스스로 성공할 기회를 뻥 차버리는 자기 방해 행동까지 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 파놓은 함정인 셈이죠. 아니, 이렇게 해롭고 성공에도 방해가 되는데 대체 왜 완벽주의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걸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여러분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성장을 강요하고 옆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이 초경쟁 사회 문화 자체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사회복과 완벽주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압박이 점점 더 남들 보기에 완벽해야 해 라는 믿음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문가인 폴 휴잇의 이 말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어요. 진짜 문제는 완벽주의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첫걸음은요, 완벽주의를 성공의 도구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이게 문제 그 자체였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완벽주의의 해독제는 대충 살자가 아니에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가치를 내가 이룬 성과와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해야만 해 라는 이 지독한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